안녕하세요. 2021년 1회 임상심리 4.2급 실기 기출문제, 보건문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본 영상의 문제는 시험을 응시한 선생님들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한 보건문제를 참고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출근할 때, 식사할 때, 쉬는 시간, 퇴근할 때, 잠자기 전에 계속 소리로 들으시란 의미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1장점. 첫째, 보편성의 경험에 의해 집단원들을 공감하기 쉽다. 둘째,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집단원들 간 갈등이 적으며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집단 소속감과 응집력이 빠르고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단점. 첫째, 집단 구성원의 비밀 보장 한계가 있다. 둘째, 집단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구성원에게 관심이 적을 수 있다. 이번 문제 얄룸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 가치 5가지를 서술하시오. 1. 희망의 고취 집단원들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 보편성 참여자 자신만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 3. 정보 전달 집단 상담자 또는 집단 구성원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모델링 집단 성원과 집단 리더는 다른 집단 성원들의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5. 정화 집단 성원은 그동안 억압되어 온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다. 6.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험을 통해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 집단 상담의 치료적 가치는 6가지 중 외우기 쉬운 5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자조 집단의 1차적 기능 5가지를 서술하시오. 1.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2. 사교관계를 제공한다. 3. 집단원들 간에 서로 돕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집단 성원들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5. 집단 성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6. 기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한다. 자조 집단의 1차적 기능 6가지 중 외우기 쉬운 5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에서 강조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작성하시오. 1. 진실성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태도를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2.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상담자는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 3.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이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5번 문제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4가지를 작성하시오. 1. 두 사람이 심리적 접촉 상태에 있다. 2.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한다. 3. 내담자라고 불리는 첫째 불일치 상태에 있고 취약하거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4. 상담자라고 불리는 둘째 사람은 관계에서 일치하고 내담자는 일치를 인식한다. 5.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어야 한다.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인 성격 변화는 5가지 중 외우기 쉬운 4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방어기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방어기제 유형 4가지를 설명하시오. 방어기제는 심리 내적 또는 외부 사건으로 발생한 불안을 처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난 심리적 현상이다. 이 방어기제 유형 1. 억압 죄의식이나 괴로움 경험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여 부모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경우이다. 이 부인 또는 부정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예시 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도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3. 합리화 자신의 실패나 잘못을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예시 신포도와 여우 4. 투사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예시 내가 경기에 진 것은 다 너 때문이야. 7번 문제 보기에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제시해야 할 적절한 명료화, 직면을 대화체로 서술하시오. 내담자 지난밤 너무나 기이한 꿈을 꾸었고 제가 꿈속에서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어요. 잠에서 깬 후 등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더라요. 1.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 이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화.
3. 평소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4.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해석. 8번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그 단계를 설명하시오. 체계적 둔감화는 이완훈련 후 불안위계 목록에 따라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이 순서. 이완훈련 점진적 이완훈련을 통해 긴장을 풀어준다. 불안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불안위계표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작성한다. 둔감화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의 관계가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절차에 따라 반복하여 진행한다. 9번 문제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4가지 작성하시오. 1.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 이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시각적 같은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3. 모델 행동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모델의 행동을 재생하고 싶은 동기화가 일어나야 한다. 10번 문제 상담 윤리 원칙 6가지와 행동 지침을 작성하시오. 일상 답윤리 원칙 6가지. 첫째, 유능성 상담자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지니고 있는 기술과 한계를 지각해야 한다. 둘째, 성실성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내담자를 대해야 한다. 셋째,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넷째,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내담자를 인간이로서 존엄을 존중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지켜주어야 한다. 다섯째, 타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을 돕고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 자신의 기술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행동 지침. 첫째,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둘째, 구조화된 상담 장면을 깨트리지 않는다. 셋째,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할 경우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한계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습득을 해야 한다. 다섯째, 내담자가 사전에 연락 없이 상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취한다. 11번 문제 윤리 기준에서 다중관계의 의미와 피해야 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1. 이중관계.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중관계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이중관계의 예. 첫째,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이면서 사제 관계인 경우. 둘째,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이면서 연인 관계인 경우. 12번 문제 상담을 종결을 할 때 유용한 영역을 작성하시오. 1. 증상의 심각성 감소. 2. 관계 타인과 관계 개선. 3. 관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4. 비언어적 메시지 더 긍정적인 비언어적 메시지. 5. 기능 수준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향상된 기능. 6. 심리평가 심리검사 결과의 향상 여부. 7. 목표 달성 여부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 달성함. 13번 문제 정신건강 모델과 행동주의 모델의 차이를 작성하시오. 1. 정신건강 모델. 첫째, 자문 요청자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자문자와 자문 요청자는 평등하며 자문가는 조언과 지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행동주의 모델. 첫째,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간에 보다 분명한 역할이 있다. 둘째, 문제 해결에 있어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행동 지식 기반에 있어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14번 문제 만성 정신과 환자의 정신사회 재활의 치료적 개입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결함을 극복하고 기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2.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적인 접촉을 늘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주거 프로그램 환자의 입원기관 단축, 사회복귀를 위해 중간거주시설, 장기 집단주거 시설 등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4. 환자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15번 문제 심리평가의 목적 3가지를 작성하시오. 1. 심리적 증상과 문제의 정도를 평가하고 진단적 양상을 제시한다. 2. 심리적 영역과 관련한 수검자의 특성, 강점과 약점, 인지능력, 정서상태 등을 평가한다. 3. 치료 계획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 유형, 치료 전략 및 기법 등을 제시한다.
16번 문제 MMPI에서 4번 9번 또는 4번 9번 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향상 5가지를 쓰시오. 1. 재범 우려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승한다. 2.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인다. 3.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다. 4. 합리화란 방어기제를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려고 한다. 5.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17번 문제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뇌졸중 환자에게 글자 지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좌측 시야, 좌측의 글자를 못 지웠다. 1.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편측무시증 혹은 이 뇌의 어느 반구가 손상이 되었나요? 우측 반구가 손상되어 있다. 3. 이 같은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종류 한 가지를 쓰시오. 첫째 선 2등분 검사. 둘째 글씨 소거 검사. 셋째 지우기 검사 선 지우기 검사 또는 별 지우기 검사. 세 가지 중 외우기 쉬운 한 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한국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이해, 소검사가 측정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1. 사회적 상황의 이해력 및 사회적 성숙도. 2. 언어적 이해와 표현. 3. 언어적 추론 및 개념 형성 능력. 4. 과거 경험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5. 실질적 지식과 판단력. 19번 문제 지능을 평가할 때 임상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임상적 접근. 첫째, 지능평가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둘째, 검사 도구를 통해 어떻게 지능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 2. 개념적 접근. 첫째, 지능을 가설적, 이론적, 구성 개념으로 가정한다. 둘째, 지능의 정의와 분석 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번 다음은 철수에 대한 웩슬러 지능 검사 아동용 프로파일이다. 이를 토대로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는 자문이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조언을 5가지 기술하시오. 어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어구는 유치원에 다녔을 당시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 채 수업 시간 중에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학업성과 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 아이들도 어군에게 가깝게 다가가기를 거부하였다. 어군의 어머니는 어군의 특이한 성향을 의식하여 그동안 어느 정도 과잉 보호를 한 점을 인정하였다. 지능 검사 프로파일 은잠시 정지화면 을 누르고 보시 길바 랍 니다. 1어군의 지능지수는 76으로 경계선 수준이다. 이 언어적 추론과 비언어적 추론 능력 모두 낮은 편이다. 3.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산수, 숫자, 기호쓰기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의력 부분에서 상당한 결핍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사례의 행동 관찰을 보았을 때 ADHD 감별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6. ADHD 검사를 권유하며 만약 ADHD로 판명된다면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권유한다. 지금까지 2021년 1회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문제, 보건문제를 시청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학습을 하시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